자, 오늘 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도별 누적 모의고사 이때까지 배웠던 범위 내에서만 출제한다는 뜻입니다. 안 배운 거 빼고. 자, 근데 오늘 앞에 풀었던 것 중에서 질문이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암기 프린터 38번 한번 보세요. 38번에 맨 위에 임원 또는 사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는데 2개월 이내 해소 안 하면 절대적 취소고요. 2번에 고용인이라고 되어 있죠. 고용인이라고 하면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경우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는데 2개월 이내 해소 안 하면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이 두 개를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임원 또는 사원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절대적 취소입니다. 2개월 이내 사유 해소 안 하면. 자, 그러면 오늘 문제 풀 내용 보면 손해배상 책임 시험에 2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에서 한 문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정 설정을 해야 되죠. 보정 설정과 관련되는 문제 한 문제에서 2문제 시험에 출제됩니다. 해마다 2문제 출제됩니다.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제도,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도 포함된다. 그리고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다. 개업 공개사가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예치 명의자 7명, 예치기관 3명, 반환보증서 발행기관 2명을 암기해야 됩니다. 시험에 2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금지행위는 한 문제에서 3문제 출제되고요. 중개보수는 2문제 출제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약 4문제 정도 출제되겠네요. 금지행위는 암기 프린트 11번,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 한 문제 출제됩니다. 업무위탁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행정수수료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2개 중에서 한 문제 나온다고 보면 6문제, 8문제, 오늘 한 내용이 최소한 8문제 이상은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10문제, 시험에 나오는 파트만 해서 10문제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1번 문제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이 정답이네요. 개업공개사 등이 아닌 자가 손해를 입혀도 개업공개사 등이 아닌 자는 보험가입이 안 되잖아요. 보증보험이나 공제나 공탁을 가입할 수 없죠. 왜?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보증가입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등록을 안 한 사람은 가입을 못해요. 등록을 안 한 사람이 무등록자잖아요. 무등록 중개업자. 즉 무등록 중개업자 중개를 통해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도 쉽게 말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민법 750조, 751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개인재산을 압류해서 받아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보험금은 못 받습니다. 이 법상 책임은 없다고요. 따라서 1번이 정답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개업공개사를 통해서 거래하는 이유는 중개보수를 비싸게 줘도 하는 이유는 그 중개보수 안에는 위험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잘못되면 나중에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거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계약금, 중도금 떼먹으면 이거는 판례가 중개행위다.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계약금, 중도금 떼먹고 직원이 도망가도 그걸 보험금 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판례입니다. 2번은. 3번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만 가능하지. 개업공개사라는 건 뭡니까? 등록을 해야 개업공개사죠. 등록하기 전에 미리 등록 신청할 때는 보정 설정하고 싶어도 못한다. 등록 통지서를 가져가야 됩니다. 보험가입하려면. 따라서 3번은 맞고요. 4번은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 제공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장소 제공해도 손해배상 3가지라고 했습니다. 개업공개사의 고의가실, 고용인의 고의가실 또는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 제공. 중개행위 장소입니다. 계약 체결 장소가 아니라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을 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공탁을 한 공탁금은 3년간 회수 못한다고 했죠? 암기 프린트 46번에 11번, 12번에 있습니다. 공탁금은 3년간 회수할 수 없습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2번은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제도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 성립될 때까지 아니고요.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도 포함된다.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는 예치명의자가 될 수 없다 했는데, 예치명의자는 개공은 신체보전이죠. 개공은 신체보전. 7명입니다. 개업공개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은행, 신탁업자, 최신관서, 보험회사, 계약이행, 관리 전문회사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법원 명의로, 제3자 명의로, 매도인 명의로, 매수인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X로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이때까지 나온 문제 중에서. 4번 개업 공인중개 공제사업을 하는 자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없다. 공제사업을 하는 자의 명의로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죠. 공제사업을 하는 자가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입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5번은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를 하는 경우 개업공개사는 자신의 예치금과 계약금 등을 분리해서 관리해야 되며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예치된 계약금 등을 인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에는 그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보증보험, 공제 또는 공탁을 가입하고 그 관계 증서를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금지행위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 한 문제에서 세 문제 출제된다. 암기 프린트 11번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가 되겠습니다.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행위입니다. 건축자재 매매를 업으로 해도 금지행위 아닙니다. 문구점을 운영해도 금지행위 아닙니다. 겸업제한은 없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아파트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 상가 분양계약서 이런 거는 분양 관련 증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분양 관련 증서는 주택상한사채, 철거민 증서, 딱지, 물딱지, 조개딱지 뭐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분양 전매하면 안 되는 것, 분양 관련 증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상가 분양계약서도 분양 관련 증서에 해당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답은 4번인데요. 직접 거래할 금지하는 행위는 효력 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싸게 샀다 하더라도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고요. 단지 개업공개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고 행정처분, 등록 취소 등은 될 수 있지만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고요. 의뢰인이 소송 제기했어요. 개업공개사가 직접 샀다. 그래서 무효다. 다시 명의 돌려달라 했는데 효력 요건이 아니고 단속 규정일 뿐이다. 투기조장 금지행위입니다. 미등기 전매 등 투기조장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다음은 4번 중개보수 시험에 두 문제 나옵니다. 보수 일반적인 내용 한 문제, 계산하는 문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시험에 출제된다고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 임대,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고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제도와 관련되는 실비는 매수, 임차,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죠. 암기 프린트 52번에 15번, 16번에 있습니다. 누구한테 받는지가 중요해요. 실비는. 키워드가 있다고 문제를 자꾸 풀어보면서 틀려보면 어느 파트가 출제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2번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보수 지급 시기는 중개대상물의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고 매수 신청 대리 보수는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입니다. 약정이 없으면 미리 받기로 약정해도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 주택 외의 경우는 국토부령으로 정하고요. 쌍방으로부터 받습니다. 외자 하나 이게 키워드라고요. 외가 없으면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죠. 매매는 0.9, 임대차는 0.4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고 주택 외의 경우에는 매매든 임대차든 모두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입니다.
개업공개사의 고의가실로 인하여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 중개보수 못 받습니다. 그러나 개업공개사의 고의가실 없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의 이행기체로 계약이 깨졌을 경우에는 받을 수 있다. 주택의 경우 주택 소재지가 아니라 중개사무소 소재지입니다. 따라서 우리 암기 프린터 4번에 맨 밑에 까만 별표 보면 중개보수는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했다면 그 분사무소가 있는 시도조례죠. 사무소, 중개행위를 한 사무소 기준이라고요. 주된 사무소에서 했으면 주된 사무소 관할 시도조례. 따라서 여러분이 경기도 군포시에 사무소를 두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인천에 있는 아파트 중개도 경기도 조례 가정하는 보수를 받는다는 이야기죠.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5번이 답이고요. 틀린 것입니다. 중개보수입니다. 중개보수 두 문제 나온다고 해서 여기 두 문제 그대로 내놨잖아요. 주택, 임대차에 대한 보수는 임대차는 첨부너 8, 매매는 첨부너 9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죠. 주택 외의 경우 매매든 임대차든 모두 첨부너 9. 자, 그 다음에 2번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중개한 당사자가 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대금, 기납부한 중도금,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 가격으로 보아야 한다. 판례입니다. 실제 주고받는 돈,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분양가 5억이라도 계약금 5천만원, 중도금 5천만원, 1억 들어간 상태에서 프리미엄 1억 붙었으면 2억에다 곱하기 요율을 하는 거죠. 교환 계약인 경우 거래 금액이 큰 중개상물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개보수가 큰 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중개보수가 큰 게 아니라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초과가 아니라 이상이면 전부 주택에 대한 보수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인 경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이라는 건 주택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2분의 1 이상이 주택이어야 주택에 대한 보수를 적용합니다. 주택에 대한 보수가 더 낮아요. 왜? 시도조례로 정하니까 임대차는 0.8 범위 내잖아요. 근데 주택 외에는 매매된 임대차도 모두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니까. 그 대신에 이제 주택 외의 경우에는 실제 자기가 받고 싶은 금액을 명시해야 되죠. 가로 안에 써놔야 돼. 나는 0.8 받겠다, 0.9 받겠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전용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의 임대차입니다. 임대차. 매매가 아니고 임대차. 임대차는 첨부는 4죠. 매매가 첨부는 5고요. 임대차 키워드를 잘 찾아내야 돼. 이거 단어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문제 풀면. 임대차는 0.5가 아니라 0.4 또는 첨부는 4, 0.4%고요. 교육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나온다. 우리 암기 프린트 53번에 보면 교육제도 5개를 비교해 놨습니다. 실무교육을 받는 것은 등록 기준에 해당된다. 예, 실무교육 수료증 제출해야 됩니다. 다만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그 전자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해야 되니까 등록하기 전에 미리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그래서 사전교육이라고 합니다. 직무교육, 실무교육,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요 3개는 사전교육이고 거래사고 예방교육, 그 다음에 연수교육은 사후교육입니다.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받는 교육입니다. 사후교육 또는 보수교육 이런 말을 하죠. 니은은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취직하려면은 교육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이라고 했습니다. 1년 안에 다시 취직하거나 개업하려면 안 받아도 됩니다. 그만두고. 또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 안 하려면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되죠. 그래서 올해 12월부터 실무교육을 하는데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한 달 쉬었다가 1월 달에 받는 게 더 나아요. 연수교육은 2년마다 받잖아요. 실무교육 처음 받은 날로부터. 실무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12월 달에 받으면은 2021년 12월 달에 받으면 2023년 12월 말까지 연수교육 받아야 돼요.
근데 1월 달에 받으면, 한 달 뒤에 받으면은 2022년 1월 달에 받으면 2024년 12월 말까지 받으면 돼요. 한 달 늦게 받으면 1년 정도 여유가 있다고요. 그 초일 산입, 불산입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오고 지금 국토부 유권 해석은 연수교육은 그해 12월 말까지만 받으면 된다라고 돼 있어요. 내가 교육받은 날짜부터 계산해서 초일 산입해가지고 2년이 아니고요. 그 시험에 뭐 초일 산입, 불산입 우리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모의고사, 시중에 모의고사를 보면 초일 산입, 불산입 가지고 결격 사유 계산하는 거 문제 내놓은 데도 있는데 시험에 나온 적 없다고요. 연수교육 시간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고요. 직무교육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 거래 사고 예방교육은 교육시간 없죠. 이것도 틀렸고, 리얼. 연수교육 안 받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번이 답이네요. 처벌받는 건 연수교육밖에 없다고 했죠. 나머지는 교육 안 받으면 개업을 하거나 취직을 못하는 거고요.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은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행정 지도를 하니까 현실적으로는 거래 사고 예방 교육도 다 받으러 오기는 하더라고요. 포상금 옳은 것입니다. 포상금은 한 건당 150이 아니라 50만 원이죠. 기소유예 또는 공소제기한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지급하지 않는다 해서 X고요. 기소유예, 검사가 기소유예했다는 것은 재판에 회부 안 하고 자기 선에서 마무리 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시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시도가 아니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게 100분의 50이죠. 국가가 50% 보조할 수 있다. 그 제가 이거 보고 국토부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50% 보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산 얼마 편성되어 있냐 물어보니까 한 푼도 없다더라고요. 그럼 신고해도 포상금 못 받는 거 아니냐 하니까 일단 해보세요. 아마 줄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아마 줄 겁니다가 아니고 확실하게 주면 하겠다 하니까 그럼 그 등록관청에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고 현재 예산 편성된 건 없다더라고요. 어쨌든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전부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한다고 돼 있죠. 포상금 오늘 프린트 비교한 거 내드렸어요.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하고 4번이 답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하고요. 등록관청이 지급합니다. 수사기관이나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서 지급하는 거 아니죠? 등록관청이 지급합니다. 포상 등록관청이라는 것 주의해야 되고요. 1개월 이내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하죠. 암기 프린트 28번에도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이게 뭐가 중요한지 몰랐는데 자꾸 문제 풀어보면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죠. 이것만 다 알면 그냥 자꾸 문제 풀면서 찾아봐야 돼. 그냥 이거 암기만 해놓으면 무슨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적용을 못 하잖아요.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그 실제 시험장에 가서는 이거 암기 프린트 2장만 가지고 들어가면 된다고. 기본서 두꺼운 거 무겁게 가져가지 말고요. 산에 올라간 사람은 보면 짐을 엄청나게 많이 가져가요. 책 보지도 못하고 다 내려온다고요. 답 4번입니다. 5번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건 이상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균등하게 배분이 아니라 최초로 접수한 자에게만 지급합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균분이죠. (8번) 수수료 암기 프린트 52번에 있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가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입니다.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네요. 해당하지 납부해야 되는 경우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신고 필정이 신고 확인서로 받겠다고 했죠. 재교부, 그 다음에 리어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냅니다. 시도 조례가 아니고요. 지자체 조례가 아니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등록증 재교부 신청,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신고 확인서 재교부 전부 암기 프린트 52번에 1번부터 6번까지 그 중에서 응시수수료와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는 시도조례고 나머지는 시군구조례죠. 시군구조례. 답은 3번인데요. 본사가
안양시 동안구에 있고요. 분사무소를 군포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거 어느 조례입니까? 경기도 조례, 군포시 조례, 동안구 조례, 안양시 조례, 서울시 조례, 어느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까? 본사가 안양시 동안구에 있고 분사무소를 군포에 두려고 한다고요. 어느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냐고요? 답은 안양시 조례죠. 사례 중심으로 나오면 주된 사무소에다 신고하잖아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그럼 주된 사무소 시군구 조례인데 동안구는 조례가 없어요. 그래서 안양시 조례라고. 비자치구는 조례가 없잖아요. 자치구만 조례가 있고 비자치구는 조례 없죠. 제주도 서귀포시장, 제주시장도 비자치구니까 조례가 없어요. 그는 조례가 있는 경우는 자치구청장은 선거해가지고 뽑지만 제주도 서귀포시장 이런 거는 제주도지사가 임명한다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뭐 흠결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니 어쩌니 이런 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자치권이 없습니다. 동안구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 강사요건. 이게 9월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이 문제. 한 문제 미리 알려드립니다. 너무 또 점수 안 나오면 혹시나 포기할까봐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뭐 이게 전혀 시험 범위가 아닌 게 아니에요. 시험 범위 맞는데 그렇게 중요한 파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지 않고 좀 생소하죠? 그렇게 뭐 자주 맨날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는다고요. 근데 왜냐면 2차 과목이 한 문제가 소중해. 공인중개사법은 최소한 80점 이상 받아야 되잖아요. 100점은 안 받도록 시험을 출제하기 때문에 약간 사이드에 있는 것도 낸다고, 몇 문제는. 그런 걸 대비해서 또 9월 달에 충격 받아보라고 약간 점수 안 나오게 내놨다고요. 강사 요건인데요. 저는 뭐 제가 강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쉬워요. 석사는 3년 이상 유경험자입니다. 2년이 아니고 3년입니다. 박사는 경력 필요 없어요. 그냥 박사 학위만 있으면 됩니다. 변호사 2년 이상 유경험자고요. 7급 공무원 6개월 이상 유경험자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3년 이상 유경험자입니다. 3년 이상 유경험자. 이 암기 프린트 우리 46번에 있죠? 46번에 3년. 46번에 3년에 없나요? 없는 것 같네, 이거. 거기 있네. 14번에 있죠? 14번에 석사 3년이라고 있잖아요. 14번에, 46번에 14번 석사 2년이 아니고 3년. 이거 9월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지금 미리 가르쳐줘도 한 달 넘게 남았으니까 또 틀릴 거예요. (10번) 업무 위탁입니다. 업무 위탁.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맞습니다.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2번 시험 업무는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 협회 세 군데 위탁할 수 있습니다. 대학 전문대학에는 위탁할 수 없습니다. 대학 전문대학에는 위탁할 수 없다. 실무교육은 대학 전문대에 또 위탁할 수 있죠? 비교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3번 시도지사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학교,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대학 전문대, 한국방송통신대, 사이버대 이런 데가 다 해당된다고요? 네, 실무 교육은 학교에도 위탁할 수 있고 협회도 위탁할 수 있고 공기업 준정부기관에도 다 위탁할 수 있습니다. 4번 시도지사 또는 시험시행기관장은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 업무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됩니다. 오늘 문제풀이 책에도 있었는데요. 이거 기출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기출문제가 아니라 50제곱미터 이상해야 된다. 기출문제 나왔다고요. 100제곱미터에서 X죠. 강의실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해야 되고 강사는 박사학위는 경력 필요 없고요. 나머지 석사는 3년 이상, 공인중개사도 3년 이상, 그 다음에 변호사 2년 이상 유경험자, 전임강사 2년 이상 유경험자,
7급 공무원은 6개월 이상 유경험자입니다. 기간이 가장 짧아도 되는 것은 박사죠. 박사는 기간 없어요. 박사 다음에는 7급 이상 공무원이죠. 6개월 이상 유경험자. 10문제 다 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잃으면 온 세상이 나의 적이 된다. 포기하지 말라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80여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